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소멸하면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학생의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원주에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폐교의 자료를 다시 수집하고 정리하는 폐교 아카이빙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관계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범희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주 지역 폐교 아카이빙 사업을 제안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이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요즘 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 폐교 문제가 단순한 학교 문제인가 또 아니면 이 지역 전체에 관계된 문제인가 이런 거를 점점 고민하면서 네. 점차 없어지는 학교가 이게 지역 사회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화유산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없어지고 한 번 없어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없어져야 되고 또 이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이 학교가 하나 설립해서 학교와 어떤 그 마을 간의 관계, 또 학교와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곳이 바로 이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뭐 취지의 목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작하게 된 처음 이렇게 계기는 어떻게 해서 이 아카이빙 사업을 제안하게 되신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2017년도에 저희 그 강원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네. 설립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학교 없어진다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2017년, 2018년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주, 춘천, 강릉에서 이렇게 이제 전시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한 거에 비하면 책에 들어가는 자료는 아주 조금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죠. 자료는 엄청 많은데. 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책에다 넣으려니까 뭐 200페이지에 넣는다. 막 첫 번째는 40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한 학교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걸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놓으면 많이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처럼. 예, 메모리에. 그래서 책보다는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2019년 올해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네, 원주 더 나아가서 강원도 폐교 아카이빙 작업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뭐 요즘 뭐 4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의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 학교 역시 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것이 원주 지역에만 해도 25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25개의 그 졸업생 수만 하더라도 수많은 자료와 사연과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는 자꾸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이제 아이들도 줄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학교에서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미래에 이것이 좀 유익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없어진 학교에 뭐 동창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뭐 홈피나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교류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이런 거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군 단위가 아니고 사실 최대 원주인데 폐교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원주 내 폐교 규모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원주가 지금까지 1982년도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구룡초등 오래된 거예요. 그 이제 왜 이게 학교가 없어지는 게 뭐 때문에 없어지냐면은 도시화하다가 농촌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제 구룡 초등학교가 대표적인데 산촌에서 옛날 화전민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 소초면 구룡사 옆에죠. 근데 여기에 산촌이 없어진 거예요. 전부 서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산업화,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없어진 게 요즘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 출생률이 좀 줄어들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없어지는 거와 지금 없어지는 건 성격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네.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네, 그러면 뭐 또 이제 통폐합 기준도 좀 궁금한데 네, 예.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통폐합 기준이라니까 이제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학교 나라에서 옛날에는 10억 원뿐이야 10억 원을 줬는데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건 아예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20억 원 30억 원 돼서 요즘에는 100억 원 가까이를 줍니다. 네. 50억 원 100억 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 이하 학교는 나라에서는 좀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30명 이하의 학교는 권고 대상이 됩니다. 네. 권고 대상.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이 기준에 들어간 학교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원주 내 폐교에 대한 자료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원도에 450개 정도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 동안에. 네. 그런데 이제 원주에는 25개. 그다 이게 전부 한꺼번에 하려니까 뭐 돈도 문제고 장비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범으로다 원주 하나하고 홍천하고 두 군데 됐습니다. 네. 원주가 25개, 홍천이 54개 이렇게 됐는데 지난 7월 말에 어느 군을 할까 이러다가 그래도 이제 도시 지역 하나하고 군 지역 하나를 선정하게 된 거고요. 이래서 7월 말서부터 8월 말까지 이 없어진 학교의 기록물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학교를 들어가서 자료들을 있는 걸 수집해 봤고 이제 9월부터 10월 말까지죠. 이번 달 말까지는 거기에 있는 뭐 졸업대장 뭐 또 뭐랄까 졸업생들 또 그 마을 주민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동문회 같은데 네네.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얽혔던 얘기 이런 얘기들 듣는 다양한 작업을 하고 기록들을,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11월에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12월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작업에 여러분이 좀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이제 강원교육복지재단 내에 작은 학교 역사 복원위원회라는 조그만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거기 소속돼 있고요. 원주에서 강원 아카이브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에 설립됐는데 지역 기록화 사업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도움을 좀 받고 있고 춘천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여기는 이제 원주 강원 아카이브 협동조합을 이렇게 좀 도와준다랄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하고 우리가 이제 학원하고 차이가 뭘까요? 학교하고 학원하고 차이가 우리가 이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학교를 본다면 학원하고 네. 똑같이 본다면 뭐 그냥 지식 전달해줘 선생님이 아이들 막아주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거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학교라 그러면은 이제 옛날로 말하면 뭐 새마을 교육 마을에서 네. 또 뭐 방공 벌기대회 네. 난 이제 어렸을 때 그 달나라의 그 아폴로가 이렇게 착륙했는데 네. 면민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봤어요. 오, 네. 그다음에 뭐 경로잔치 요즘도 가보면 어느 학교마다 뭐 무슨 면민 체육대회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선거 때에는 투표소 제1투표소 제2투표소 그러니까 학교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고 그 또 이상의 것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이제 지역의 문화 공동체고 또 활동을 뭐 할수 있는 정치 경제 곳이죠. 이런 네.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복원해야 되고 무슨 역할을 했었는지 네. 이런 거고 이 기록을 해서 밑에 앞으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발히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사실 뭐 실질적으로 폐교 자료들을 좀 관리 보관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현재 좀 어떻게 좀 보관을 하고 좀 저장을 하고 있는지 수순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학교 찾아가서 조사한 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네네. 전국에서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교에서 이제 A 학교가 없어지면 인근의 학교에다가 여기에서 생긴 뭐 출석부라든가 학적부 이런 거를 전부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쓰는 물건인데 이거 이관하는 것은 소위 행정실에서 하게 돼요. 네. 근데 행정실에서는 졸업대장 써줄 거 그것만 필요한 거지 나머지 그 학생의 발달 사항이라든가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네. 앨범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에서는 딱 이제 하나 학적부 띄러오면 떼어줄 그 딸랑 하나 이외에는 다른 기록들을 예, 다른 찾아볼 것들은 수가 없네요. 수많은 뭐 학교 뭐 앨범이라든가 학급일지 뭐 교무일지 출석부 시험 성적표 시험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행동발달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학교인데 내 학교 거도 지금 처리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면 남의 학교 거를 이게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느 학교는 뭐 앨범도 좀 몇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학교 학적부 딸랑 하나 있는 데 있고 어떤 거는 건축물 대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좀 보관에 좀 어려움이 그 어려워요. 네. 예. 이거 하여간 참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참으로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네, 뭐 이번에 좀 아카이빙 작업이 다음 달쯤에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폐교된 학교에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료를 보관하고 뭐 저장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뭐 하여간 그 학교를 뭐 건물 와서 건물터 사진 찍고 이러는 거는 아무나 할 수 뭐 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원주 초등학교의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그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그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인터뷰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사업이 아마 좀 안 됐고 아마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떡볶이집을 한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다가.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처럼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처럼 이렇게 맛있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가지치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아이들은 학교보다 더 기억되는 게 그 떡볶이집이에요. 그렇죠. 학교 앞 떡볶이집이라고. 예.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떡볶이 하는 아주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집안이 없어질 뻔했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그 학교 때문에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 한 일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학교가 하나 있다면 뭐 체육복을 팔던 사람, 또 사진 앨범 업자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교가 선생님,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마을 주민들의 뭐 연애 장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 숨쉬는 학교에서 역사니까. 만나가지고 네. 만나서 처음에 거기서 만나서 뭐 이렇게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러한 사연들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로다가 이제 서울로다 뭐 이게 대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폐교되고 통폐합된, 없어지고 네.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고 그분들은 그 추억만 있지 사실은 거기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그럼 공식적인 기록만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다시피 가보니까 이렇게 뭐 학교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다양한 어려운 점을 좀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 뭐 요새 보면은 도시 뭐 재생 사업 이런 게 막 프랜카트 뭐 어디에 뭐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을 잘 복원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살았다 이런 것이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을이건 뭐건 간에 학교도 역시 모든 인간의 삶이 공간이 이제 그러하듯이 정확한 이제 복원이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복원된 자료가 사장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을 때 학교가 생겼으며 어떻을 때 학교가 없어지는구나. 그다음에 이 그런 데이터가 사이클도 좀, 네. 이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교육 사업을 설정하는데 어떤 방향타를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곧 이제 완성된 이제 아카이빙 작업에 정리된 자료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예정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학교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은 학교가 없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어느 면이나 구원에서 안 줄어요. 그거는 노인네들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노인네들이 옛날 60까지 살던 거 70, 80이니까 그 마을에 1000명이 살던 건 계속 1000명이 살게 돼요. 근데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학교만 없어진다는 것은 곧 조금 있다가는 그 뭐라 그럴까 군부대도 이제 군인들도 없어지겠죠. 청소년 뭐 센터라든가 없어질 테고 이거 없어지면은 지금 멀쩡히 잘 있는 면사무소, 보건소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 마을이 소멸한다는 전초 기지고 앞으로 학교라는 기관이 없어지는 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있는 뭐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비롯한 이런 기관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냥 뭐 학교 없어지듯이 없애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져야 되고 어떤 기록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폐교가 없어져야지만 그 행정기관이 남았던 그 기록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제일 먼저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 없어진 기록을 잘 하고 유지된다면 다른 기관들도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지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이제 거기에 나온 이제 졸업생들이라든가 또 교육 관계자들 또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 다 쓰게끔 각종 자료들을 좀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쓰기 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이 폐교 자료 조사는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계속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격한 좀 인구 감소로 도내 일부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좀 선정도 되고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도 차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이제 이게 단 학교를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거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앵커도 보시다시피 원주에도 25개가 없어졌어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전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학교 생긴다. 그럼 어디 뭐 요즘 생긴 걸로 말하면 기업 도시 옆에 무슨 뭐 성강초등학교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옛날에 학교가 하나 생기려면 지금은 뭐 나라에서 돈을 다 삽니다만 토지를 희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요즘 말하면 교육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잘 알다시피 교육열도 한몫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학교에 좀 세워달라 막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교육청에 가서 진정을 하고 이래서 학교 하나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를 없앤다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엊그저께 원주시의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어느 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강 선생님 그거 왜 안 없앱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 학교 없애고 그냥 스쿨버스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울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다 많은 고려했는데 네. 없어질 때는 왜 소리 없어져? 소문도 없이. 내가 왜 없어지냐면 그거 운영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라는 게 단순히 주고받고 무슨 학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교육과 정치, 경제가 어울려진 문화 사이의 그 기관인데 이것이 없어진다고라는 것을 누가 기록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우리가 합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는 따라서 수많은 기관이 없어지는 전초조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거를 좀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에 수많은 기관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시고 학교 폐교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이런
이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범희 강원교육복지재단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좀